네, 세 번째 강의고요. 예, 저번에 2주차 때도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메일도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다음날 확인해서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고서는 옮기는데 유튜브에는 제대로 올렸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잘 올리겠죠. 그 전에는 개강 날짜를 잘못 알고 이번엔 링크를 잘못 올려가지고 수업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뭐 출석이나 이런 거는 다 제가 체크를 따로 해놨어요. 예, 그날 다 들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들었겠죠. 예, 뭐 들어야 되나 보다 해서. 그 부분에서 뭐 따로 시험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시험 문제는 보신 분도 재수강생도 있으신데 재수강생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우선 그냥 그 프린트물만 보면 돼요. 네. PPT 자료만 보시면 되니까 강의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약간 암기력 이제 오픈북이면 암기력 싸움이 아니고 지금 뭐 10월달 지나면은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 그러면 시험도 오프라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까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말고사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뭐 거리두기도 백신 접종하시고 하면은 바꾼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오프라인 수업이 확실히 전달력도 그렇고 여러분이 듣기도 그렇고 확실히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은 온라인이 더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 강의야 뭐 교양 과목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신경 쓸 부분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 수업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뭐 시험 준비를 하면야 온라인 강의를 몇 번씩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서 아무튼 얼마 전에 와이프랑 애들이랑 어디 갔다 오면서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가 2년이어서 뭐 여러분들이야 상관없는 건 아니죠.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2년 동안 지금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하시는 상황인데 그 2년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졸업이시더라고요. 뭐 저희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주변에 뭐 친구들이 그런 이제 2년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1년도이라도 아니면 뭐 반학기라도 한 학기라도 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보고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한테 저는 뭐 이제 강사니까 전임으로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그 학습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안을 제시해주고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난감하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게 또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요. 개선하다가 좀 나아지면은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또 그냥 끝나겠죠 이러다가 코로나가 글쎄요.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강연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죠. 많이 바뀌기도 했고 여러분 생활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군대 가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혼 봐요. 이혼. 이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전문이냐고 막 물어보면은 이혼 전문이라고 그냥 말을 해요. 장난으로. 그분들도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예. 뭐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되게 흥미로워하죠. 또 이혼이나 이런 쪽 그 사건들 얘기가 흥미롭잖아요. 흥미롭다기보다는 흥미는 좀 그렇네요. 좀 평소에 일반적으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겪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 사생활이다 보니까 특이한 사안도 많이 벌어지고요. 뭐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진짜 폭행이나 상해, 뭐 살인 사건 뭐 이 정도 돼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 폭력은 정말 많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분들이고 그 여성분들이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이 확실히 강해서 잘 안 합니다. 예. 신고를 생각보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요. 되게 이게 어떻게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주변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혹시 심정을 토로하고 이러면 신고하시라고 하세요. 네, 꼭 아니면 진단서라도 좀 발급을 받아놓고 아니면 치료라도 좀 받아놓고 나중에 혹시나 이혼을 하실 경우에 명확한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세요. 제가 뭐 예전에도 강의 그 전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때리고 폭행하는 거는 정말 안 고쳐집니다. 차라리 술이면은 뭐 병원이라도 보내고 어떻게든 제재를 그것도 쉽진 않지만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약물이라도 있죠. 예,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폭행은 이게 뭐 치료 폭행 중독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 보통 술에서 시작되긴 해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 횟수가 작고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경우 못 봤어요. 저는요. 예, 저한테 올 때까지는 보통 못 고치는 분들이 오긴 하죠.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다 고친다고 해요. 각서도 막 가져오세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년 전 정도에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계속 같이 생활하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예, 자녀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교육이 안 좋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애들이 다 알아요. 아주 꼬마 애들도 애기들도 한 2-3살 된 애들도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언성을 높이면. 그런 환경에 오픈데이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제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주변에 혹시나 계시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단순히 본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혼을 종용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혼을 상담을 오면은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예.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락이 안 된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합의가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먼저 합의 이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혼을 굳이 할 거면 이혼 소송 들어가면 안 좋은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리인 입장이니까요.
재판부가 보기에 누가 더 나쁜지를 보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저희 서면하고 당사자 진술이 적힌 서면이죠. 가끔 이제 조정이나 아니면 증인신문에서 듣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저야 의뢰인들하고 몇 시간씩 뭐 상담을 하고 내용을 듣고 또 의문점 있으면 또 내용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재판부는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그런 게 없죠. 그거를 이제 가장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빠르고,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의 업무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승소를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말씀을 다 드려요. 그래도 안 되면 오시라고. 방법도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이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라고. 예. 변호사를 영업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탁월한 영업 수완을 가진 그런 변호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쟤는 그 정도가 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오늘 또 이혼을 들어가는데 저번 강의에서 제가 간통죄 말씀을 드렸죠. 참 뭐 신기하게 며칠 전에, 저번 주죠. 이번 주구나. 10일인가? 이 기사 났을 때 거예요. 9일이구나. 9일. 9일 맞을 거예요. 9일날 8일 9일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메인 포털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포털 메인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법원은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서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되게 중요한 판례를 남겨야 된다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다거나, 기존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왔는데 그거를 반대해서 뒤집는 해석을 할 때 전원 합의체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냥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요 판례를 남기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각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까지 나와요. 그 합의부가 3명이죠. 근데 합의부에서는 다수의 의견, 뭐 보통 부장님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의견만 냅니다. 소수 의견이 없어요. 합의부 판사 3분이서 합의를 하는데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도 그거를 판결문에 기재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좀 달라요. 전원합의체 할 때 소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이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2분이 아마 소수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해당한다. 여러분이 주거 침입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거 침입죄는 되게 간단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그 범위가 좀 달라요. 네, 여러분은 뭐 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실 수도 있고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생소하다는 전제하에서 위요지라는 게 있어요. 위요지. 뭐 주거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 방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집 현관 문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거의 근접하게 들어왔어요. 현관문 앞이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의 안전을 했으니까요. 집 앞에 있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은 이제 내연녀 불륜 관계의 문제잖아요. 뭐 계속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주거 침입죄다. 근데 뭐 글쎄요, 그 의견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상간남 상간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우선은 가긴 해야 돼요. 가긴.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 뭐 이 일반 불륜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불륜은 그냥 일반적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 집에 가서 불륜을 하고 싶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되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숙소를 이용하죠.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집으로까지 데려가 하긴 불륜을 하면은 뭐 정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있는데 가정까지 들어와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몇 번 보긴 했어요. 봤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예. 몇 번 사건으로는 접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외곽에서 다 들켜요. 같이 놀러 간다던가 뭐 이러면서. 집에 CCTV 설치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많으니까요.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죠. 설치해놔서 거기 찍혔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간통죄 있었을 때 사건이에요. 남편이 이상해서 집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요. 그 CCTV를 보던 와중에 집에 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다 목격을 하죠. 그래서 증거물로 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두 명이서 피고인으로 간통죄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어요. 법정 방청 갔을 때 봤어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 주심 판사님 아니 단독 판사님이 따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설치한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뭐 거의 분별이 안 되던데. 육안으로는 잘 확인을 못하는. 실제 뭐 직접 뭐 찾겠다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불륜을 하려고 집에 왔는데 그걸 찾고 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불륜 목적으로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왔을 때 주거 침입죄가 그 전에 된다고 했어요. 된다는 이 근거가 뭘까요? 평온을 해왔다는 거예요. 평온을. 가정의 평온,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는 건데 있을 때 오진 않겠죠. 자기 배우자 있을 때 상간남 상간녀를 데려오진 않잖아요. 내연남 내연녀를 데려오진 않잖아요. 없을 때 데려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판례긴 해요. 이게 집에 없는 사람의 주거의 안전까지 보호를 해줘야지 맞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연남이 내연녀를 데리고 왔거나 아무튼 서로 상대방한테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주거 안정이 그냥 그 상태로만 보면 해야지 뭐 주거 안정이 해야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 침입죄로 볼 수는 없겠죠. 주거 안정을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있을 때 오진 않겠죠. 아니 있을 때까지 올 때까지 있진 않겠죠.
잠깐 있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뀌었다. 안정을 해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뀐 거예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주거침입죄가 보통 수반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건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뭐 절도, 주거침입죄도 따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강도 아니면 성범죄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것만 주거 침입만 하려고 따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있긴 있어요. 뭐 스토커 같은 경우. 근데 스토커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하죠. 근데 주거 침입죄로 같이 처벌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스토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참 그 선상이 애매하긴 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건데 모르세요 그분들은.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지금 하는 사건 중에 하나도 그래요. 뭐 문자를 백몇십 통을 보내요. 근데 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자책이에요. 주변이 집이 어디니까 근처에 따라다녀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 될 때만 따라다녀요. 대충 어디 그러니까 둘이 만났던 사이니까 행동 반경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주로 가는 데나 이런 데를 가니까 따라다녀요. 그냥 만나자고 하고 집에 찾아오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당연히 생각은 해요. 그런 인식이 아예 없을 정도면 정말 큰일이 나죠.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혹시나 그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이 바뀌어서 실형도 가능해요. 그 외에는 그 전에는 뭐 이제 벌금 뭐 이렇게만 아마 법률 규정이 있어서 중하게 처벌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었는지가 약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고 주거침입죄가 이거 바뀐 게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바뀐 판례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작년에 아니구나 저번 학기인 것 같네요. 그때 썼던 기사인데 실직 폐업 등으로 수입 줄고 다툼 늘고 과거 외도 빚 가출로 쌓였던 마음의 한급 코로나로 본물 터져. 이게 사실인가? 사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실직까지는 모르겠고 폐업은 상당 부분 있으세요.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분들 많으니까 폐업도 하시는 분도 상당 부분 있고 수입도 좀 줄어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부동산이 하다 문제니까 부동산 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집값이 뛰어서 싸우고 이랬다.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은 부분이 바뀌면서 우선은 뭐 집에 같이 계속 있으면은 싸울 수도 있겠죠. 많이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안 좋은 얘기가 오갈 수도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오갈 수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참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더 이제 다툼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죠. 외부 생활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고 이런 걸 어디에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뭐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나가서 뭐 할 수도 없고 뭐 운동이나 이렇게 풀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푸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죠. 운동도 이제 또 마스크 쓰고 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면은 좋은데 집에서는 잘 안 되죠, 솔직히. 저도 집에서 몇 개 사놓고서는 해보려고 했는데 사놓고만 있어요. 예. 그나마 이제 애기들 때문에 저녁에 산책 나오고 이러긴 하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서로 힘들어지다 보면은 좋게 할 얘기도 안 좋게 하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말싸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혼 같은 이혼이 발생하는 게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뭐 어떤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 있어서 이혼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자, 외도, 폭행 뭐 이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어디서 뭐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갑자기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졌다 뭐 이럴 수는 있긴 하겠죠. 예,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그냥 성격 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소한 성격 차이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쌓이고 처음부터 성격이 좀 차이가 나고 나하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거나 비난하진 않죠. 안 좋은 소리도 안 하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이해하면 되는데 뭐 저도 와이프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죠. 예. 와이프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저는 이제 가끔 이해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고 그냥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우자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아껴줘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는 초심 결혼할 처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생활하기는 상당 부분 힘들죠. 조금이나마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은 되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이혼은 합의 이혼을 많이 하세요. 지금 협의 이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오면은 이렇게 이혼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협의가 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부동산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혼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이 문제 때문에 좀 이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조금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서로 안 키운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키운다고 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의 아기를 안 키운다고 계속 아니면 아예 협의를 봐서 누가 키우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정해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냥 땡깡 피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른들이 헤어지면서 아이들한테 피해까지 주시면 안 되죠. 그래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다행인 거죠. 우선 뭐 기사 모두 다 끝났는데 다음부터는 이혼 소송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